이 벽돌 건물들은 성문 앞쪽이나 성벽 모서리 등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것은 무슨 까닭일까? 조선시대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돌과 흙, 그리고 벽돌 중 어느 것이 성벽의 재료로 적합한지 의견이 분분했다. 관계 유영환 같은 이는 돌을 이용하되 부분적으로 벽돌을 쌓아서 석회로 고정시킬 것을 주장했다. 벽돌 성이 좋으냐, 돌로 쌓은 성이 좋으냐는 조선시대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돌 자체는 강한데 돌과 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무너지기 쉬운 약점이 그 마찰력이 약하기 때문에 벽돌 자체는 약한데 몰탈로 이렇게 옛날엔 석회석인데 접착을 해 놓으면 전체는 강하고, 그런데 이제 대포가 등장하게 되니까 대포에 대해서 돌이 강하냐 벽돌이 강하냐 이게 이제 논란거리였습니다. 화성의 성벽은 당시 사람들이 벽돌과 돌의 기본적인 성질은 물론이고 그 장단점까지도 잘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돌 자체의 강도는 석성이 더 강하지만 포의 공격을 받아 부서질 경우 석성은 주위의 돌들이 함께 무너지는 반면 벽돌은 그 부분만 파손된다. 화성은 축성 재료의 이 같은 성질에 맞춰서 성의 기본 골격은 돌로 쌓되 공격에 취약한 지점은 벽돌을 이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성곽이 돌과 벽돌로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축물의 면모 또한 갖추게 된 것이다. 자, 이렇게 튼튼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아마 버티기가 힘들 것입니다. 자, 이런 공격으로부터 버티려면은 이 튼튼한 성벽을 건설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자, 이 적과 맞설 수 있을 만큼의 이 공격과 수비의 능력을 키워야 하는데, 자, 이 화성의 이 전투 능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이 성벽에다 잇대어서 이렇게 세워놓은 이런 담을 여담 혹은 여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여기까지를 타라고 부릅니다. 이 각각의 타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것은 총을 겨누기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위에 나란히 뚫려 있는 이 2개의 구멍은 이 총으로 멀리 있는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고, 또 이 옆에 보면은 자, 좀 밑으로 뚫려 있는데 여기 보면 비스듬히 저 밑을 향해서 이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것은 성벽에 가까이 다가온 적을 공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 화성에는 모두 이 913개의 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타에는 모두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것을 모두 합하면 2700개의 이 총구멍이 만들어져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바닥에도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적이 이 성벽으로 달라붙으면 이 구멍을 통해서 뜨거운 쇳물이나 오물 등을 흘려보내서 적을 물리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화성 곳곳에는 방어와 공격을 하기 위한 이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특이한 것은 바로 저 뒤에 보이는 바로 저 건물입니다.
화성 최고의 전투 시설로 불리고 있는 저 건물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북 공심도는 화성에서 가장 독특한 건물로 벽돌을 이용해 쌓은 원통형의 몸체에는 수십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건물의 내부는 복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구멍들을 통해 바깥을 내다볼 수 있도록 했다. 나선형 복도를 따라 건너라면 꼭대기에 다다르게 되는데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소라각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방향인데 여기는 그 타구가 없는 대신에 이 총구를 이렇게 수직으로 높게 해가지고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수직으로 된 총안하고 또 밑에는 사각형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지그자그로. 이곳에 만들어 놓은 수십 개의 구멍은 모두 총이나 포를 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몸은 은폐하면서 밖의 적을 공격하기에 유리한 시설이다. 한꺼번에 공격할 경우 엄청난 화력을 뿜어내는 전투 요새로 변신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 같은 시설은 어디에서 유래된 것일까? 중국 병서인 무비지 속에는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망을 보는 초소, 즉 돈대라고 하는 시설물이 주목을 끈다. 돈대는 우리나라의 기존 성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시설이다. 우리나라에서 돈대가 처음 세워진 것은 강화도였다.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적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강화도 전체에 약 50여 개의 돈대가 세워졌다. 하지만 단독으로 세워진 돈대는 적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경우 쉽게 함락되는 단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후대로 내려오면 돈대와 돈대를 이어주는 위성을 쌓게 된다. 초소로서의 기능에 방어 능력을 추가시킨 것이다. 남한산성의 이웃 산봉우리에 세워진 신남성 동돈대. 남한산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뿐 아니라 산성으로 진격해오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기에도 매우 유리한 곳이다. 즉, 전략적 거점인 셈이다. 그 남한산성에서 그 성 밖에서 성 안쪽이 바라다 보이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연주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봉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남성 돈대가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이제 그 병자호란 때 이곳을 뺏기게 됨으로써 그 이제 그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됐는데요. 그 청나라 군대가 여기다가 그 대포를 설치하고 포를 쏴서 성 안에 있는 행궁까지 그 날렸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여기는 그 남한산성을 방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돈대를 쌓고 말하자면 그 전략적 요충지를 갖다가 확보하는 개념으로 이 돈대를 쌓았던 것 같습니다. 이곳은 본성과 가까운 만큼 방어에도 유리하다. 만약 적이 공격해 온다면 본성에서 포를 쏘아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치인 것이다. 화포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런 어떤 독립시설물들은 적의 화포 공격에 대단히 각계격파될 우려가 있는 거죠. 이에 따라서 그 돈대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